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웬만한 스릴러 영화보다 플롯이 복잡하고 그 결말을 알기 힘든 트위터 인수 및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다시금 테슬라 수요와 관련된 퍼드가 왜 퍼드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영상 마지막에는 모지리들의 댓글도 살펴보며 왜 모지리들이 모지리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위터는 인수 시작부터 지금까지 워낙 반전이 많았기에 비교적 최근 내용인 10월 6일 공판 연기부터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6일 생방으로도 다루었던 공판 연기의 내용을 보면 일론이 원래 계약 내용인 주당 54달러 20센트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일론이 트위터 인수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실제 인수가 진행되게 되면 공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론이 10월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빠르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진행되던 공판을 미룬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인수 합의가 10월 28일 이전에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인수 합의가 이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다시 과거 공판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며 1차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후 항소가 진행되며 계속된 법정 공방이 내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 법원이 공판을 연기한 시점인 10월 28일 이전에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다면 더 이상 공판은 진행하지 않게 되며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 트위터 오버행으로 인한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론이 트위터 자금 인수를 마련하기 위한 초기 방안 그대로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부족한 자금은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서 추가로 마련해야 되고 그 규모가 약 5빌리언 달러로 추산되었음을 10월 4일 방송을 통해서 정리했었습니다. 바로 이 부족분을 일론 개인 자금으로 마련하는 유일한 방안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고 이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 바로 오늘 금요일 장부터였기 때문에 일론이 매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CNBC 정보에 따르면 일론의 트위터 인수 합의가 거의 도달한 상태이며 동시에 일론의 개인 자금이 아닌 추가 지분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트위터 인수가 드디어 완료되며 오버행의 핵심 내용이었던 일론의 주식 매도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론이 추가 지분 투자자를 확보해서 일론의 테슬라 지분을 매도할 필요 없이 제값을 내고 트위터를 인수하기에 당당하게 트위터의 비효율적인 회사 구조를 75%의 감원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는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 나오며 이런 엄청난 인원 감축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인수는 거의 마무리 절차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영상 중 일부를 살펴보면 일론이 트위터 직원 4명 중 3명을 자르며 뼈만 남겨놓는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일론이 트윗을 통해 이 내용이 터무니없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트윗의 내용은 왓츠앱의 경우 35명의 엔지니어로 4억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했고 팀을 50명으로 늘려서 9억 명의 유저를 확보했는데 트위터는 7,500명의 직원이 2,000명으로 줄어드는 걸 뼈만 남긴다고 표현했음을 비판하였고 일론이 여기에 웃는 답변을 남깁니다. 이처럼 트위터의 비효율성도 해결하며 이제 정말 끝이 나는가 했던 트위터 사태는 다시금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오늘 프리마켓에서 미국 정부가 일론의 트위터 인수 및 스타링크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 리뷰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트위터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10% 이상을 하락하며 트위터 딜이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신규 가능성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정리했던 트위터 오버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첫 번째 가능한 전개는 법원에서 10월 28일까지 준 합의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전개는 트위터를 원래 인수 가격에 인수하며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었는데 일론이 추가 지분 투자자를 맹렬히 확보한다는 뉴스가 나오며 이 두 번째 전개보다 세 번째 전개인 추가 투자자 확보로 테슬라 주식 매도 없이 트위터 인수의 확률이 더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미국 정부에서 일론의 트위터 인수를 국가안보와 연관지어서 막을 가능성이 올라가며 네 번째 가능성인 외부 요인에 의해 인수 거래 중지, 즉 아예 돈도 안 주고 트위터도 안 사는 가능성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이 경우 원래 주식 매도 가능성이 나온 이유가 트위터 인수 대금 마련이었기에 트위터 오버행 이슈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일론이 신규 투자자와 함께 트위터를 인수하는 가능성과 아예 인수 가능성이 국가에 의해 막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 둘 모두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도하지 않아도 되기에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의 호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뉴스가 들어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론의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처럼 이란에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뉴스 자체도 사실 함의가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일론의 여러 기업 중 하나인 스타링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업이 정부의 역량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 역량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간의 전쟁 승패를 가를 만큼의 영향력이기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미국 정부가 스타링크와의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론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란의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트위터 보안 문제에 함께 묶였던 스타링크를 지금 당장 이란에 활용하고 싶은데 이 가능성의 실현 여부는 일론의 손에 달려있기에 보안 문제를 제기해서 일론의 협조를 더 손쉽게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도 생각하게 됩니다. 보안 문제와 관련된 이 신규 갈등이 계획된 갈등이든 아니면 최근 일론의 전쟁 종식을 위한 타협안과 관련된 트윗이 빌미가 된 것이든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일론이 제공할 수 있기에 일론은 분명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 우위를 통해서 트위터와 관련된 미 정부의 트위터 인수 보안 리뷰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란의 스타링크를 제공해주며 트위터 관련 문제를 원래 계획대로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추가 지분 투자자 확보를 통해 끝을 낼지 아니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아예 취소를 시킬지에 대해 완벽한 선택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론이 입김을 넣어 원하는 결론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트위터와 관련해서는 트위터와 X의 관계, 과거 일론이 만들었던 X.com을 통해 결제가 되었던 내역, 일론이 정말 아끼는 아들인 리틀 X,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더 많지만 이것들을 모두 다루면 사실상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탐험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요 내용인 수요와 관련된 헛소리가 헛소리임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9월 28일 영상에서 중국 수요 헛소리는 대부분 다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기에 마지막으로 관짝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추가 데이터 포인트가 나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트위터의 디 어카운턴트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지난 9개월간의 인도량은 2021년도 첫 9개월 인도량과 비교시 62만 8천 대에서 90만 9천 대로 4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5%의 인도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간의 고객 선납금은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납금은 테슬라가 고객으로부터 제품 예약을 받을 경우 먼저 받는 돈을 의미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제품은 테슬라의 차량을 포함하여 에너지 부문도 포함되지만 선납금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모델 3와 Y입니다. 이 선납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당연히 추가 예약이 발생할 때이며 이 선납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예약한 차량이 실제 인도될 때입니다. 즉, 앞서 살펴본 차트에서 작년 대비 인도량이 45% 증가했다는 의미는 이만큼 증가한 인도량만큼 선납금을 깎았다는 의미인데 이걸 깎고 나서도 선납금이 9개월 동안 17%가 늘었다는 것은 앞서 인도량만큼 깎인 선납금만큼 추가 예약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더해서 9개월 전보다 17% 더 많은 예약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략히 정리해서 생산량이 급격히 올라가며 인도량도 함께 올라갔으며 이보다 더 많은 예약 주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수요 관련 펀드는 너무 기초 지식이 없거나 관련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과거 수요 관련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다룬 인도량과 선납금만 다 이해하셔도 필요 없는 수요 노이즈에 괜한 정신력 낭비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정보였고, 마지막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질이들의 댓글을 살펴보며 무엇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는 신규 코너이니 모질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허니잼 채널의 신규 코너 모질이 알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모질이들의 댓글을 보기에 앞서서 왜 모질이들에게 굳이 대응을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깔끔한 대응은 우리가 실제 모질이들을 만날 때 하는 대응인 것처럼 그냥 서로 갈 길이 다른 사람이기에 무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은 한 번만 만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고, 그중 섞여 있는 모질이들도 이를 보며 모질이를 탈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질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모질이도 분명 사람이기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질이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또 제 채널에서 모질이가 줄어들면 그 모질이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야 했던 다른 시청자분들이 편안해지기에 한동안 모질이들의 댓글들을 이 코너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주장은 하되 주장의 근거가 없거나 주장의 근거는 있지만 전혀 신뢰도가 없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그 근거가 결론으로 진행되는 방법론이 잘못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국 수요 문제 맞는데 분석이 틀렸는데 모질이라 몰아세움. 이게 전형적인 모질이들의 댓글입니다. 주장은 있지만 그 근거가 아예 없기에 모질이 소리를 듣는 건데 아마 본인은 왜 모질이 소리를 듣는지 모를 겁니다. 그걸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코너가 있는 것이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장하는 바에 근거를 가져오시면 대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붕괴되었다. 어닝콜에서 동원된 4분기 장밋빛 전망, 수요 탄탄하다. 소용차, 사이버트럭, 세미트럭, 애플 시총 추월, 심지어 자사주 매입까지 총동원된 사탕 발림에도 투매하고 떠나는 개인 투자자 폭증. 네,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분석 감사드리고 이번 어닝콜 내용이 모두 사탕 발림이라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니 투자자분들은 유의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